저는 사실 그 사도세자가 죽을 때 자기가 죽을 걸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데 세자가 왕을 일컬을 때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근데 그런 장면이 어디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전날 선의궁이 와서 반역죄를 꾀하고 있다, 죽여야 된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래서 죽인 거라면 정말 하루에 못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결판을 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마음의 정리를 했으니까 뒤주 갖다 주고 어떻게든 죽음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서 벼르고 있었던 나는 거죠. 네. 너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사도세자의 광증, 그런 어떤 묘사가 자세히 기록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의대증이라는 게 이제 뭐 옷 입을 때 막 트라우마 생기고 이러는 거. 여기 보면은 의대증에 대해서 여기저기 그 묘사가 나오긴 하는데요. 보통 의대 한 가지를 입으려고 10벌이나 20~30벌을 갖다 놓으면 귀신인지 무엇인지를 위하여 놓고 혹 태우기도 하였다. 시중을 드는 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의대를 입지 못하셨다. 당신도 애쓰시고 사람이 다 상하였으니 이 아니 만극한 병환인가. 지금 완곡하게 쓰고 있지만 사람이 상했다는 것이 많은 경우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신히 옷을 하나 입게 되면 그 옷이 냄새 날 때까지 계속 입거나. 그다음에 이런 장면도 여기 나오는데요. 내인들을 가까이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때려서 살이 터진 후에라도 가까이 하시니 누가 좋아하였겠는가. 내인들을 들였다는 얘기가 같이 이제 밤에 거기 궁녀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랬다는 뜻인데, 아마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세디즘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죽어간 100명 이상의 그냥 선량한, 단지 옷 입히다가 뭐 손 좀 닿다고 목을 베고 뭐 들고 다니고, 그 사람들도 너무 불쌍하고 그 울화를 풀기 위해서 그 살인 혹은 동물을 죽이고 막 이럴 때마다 혜경궁 씨한테 나 아무 일을 하고 와야겠어. 이러고 나가면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번엔 나가서 도대체 뭘 하고 올까. 그 아물이라는 게 뭘까? 사도세자가 직접 아물이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다가 일종의 삐리리 처리를 한 걸 수도 있겠다. 삐처리? 생각이 들어요. 혜경궁 씨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누가 들어도 나가서 무언가를 살상하고 오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혜경궁 씨의 공포. 또 자기도 언젠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전 이 책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좀 정신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게 정말이라면은 여기 나온 증세들을 봤을 때 이게 의학적으로 정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본 가장 최근 논문을 보면은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논문이고, 결론, 이를 토대로 볼 때 사도세자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아마 곧 이야기를 하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정말 정신병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진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너무 빈약하긴 하고요. 보통 심리장애를 정신증과 신경증 두 개로 구분을 해요. 근데 정신증은 현실 검증력이 없는 장애이고 대표적으로 조현병을 들 수 있고요. 신경증은 현실 검증력은 있는 거예요. 뭐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이 되는데,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양쪽을 오간 양상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정신증적인 상태로 갔다가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경증적인 상태로 적응하면서 지내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이제 성격으로 굳어지면
경계선 인격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정서, 충동성, 자해, 빈번한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증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사도세자가 자살 시도를 많이 했지만 슬퍼서 하기보다는 화가 나서 하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증상의 굉장히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들이 발달 트라우마예요. 사도세자의 경우에는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사랑은 못 받았지만 모든 면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세자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욕구와 남의 욕구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도세자의 경우는 그럴 필요성이 없는 환경이었고 게다가 저는 왜 사람을 죽였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랬습니다라고 사도세자가 이야기할 때 영조가 그러하냐 앞으로는 안 그럴게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황당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의외죠. 혼내야죠. 그러니까 명백히 나쁜 짓이잖아요. 살생을 한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선을 그어줬어야 하는데 영조는 왜 내가 아니 그럴 테니 살생도 하지 말아라고 했는지 저는 사실 납득은 안 돼요.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 한중록의 비극이 참 이제 두 가지 비극이잖아요. 가족 비극이기도 하면서 권력 비극이기도 한 게 사도세자가 남동생이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그 남동생을 왕으로 세자 책봉을 하면 되는데 영조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도세자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가 살생을 저질렀는데 본인도 이제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좀 사람이라도 좀 죽이지 마라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사도를 죽인 건 정조의 탄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꾸로. 그러니까 대안이 생겨서 대안이 생겨서. 또 영조 마음에 쏙 들게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막 손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 대안은 있고 얘는 어차피 글렀으니 건너뛰자. 영조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정말 건데 비정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고. 네, 왕권만을 위해서 자식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망가뜨리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이를 양육할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폭력을 저지르는 건 첫 번째는 때리고 싶어서이고 두 번째는 때려도 돼서거든요. 이 상황에 죽이고 싶은 거고 죽여도 되니까 죽였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 제지를 하고 이랬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장면을 되게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로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 영조한테도 꽤나 충격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막 어렸을 때부터 야,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넌 글러먹었어? 이러고 있다가 이 아이가 한 동네에서 막 동물들을 죽이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 이놈 새끼도 한번 맞아볼래? 하기에 이제 자기보다 더 커. 그리고 맨날 칼싸움 해서 무예에도 능해. 자기도 겁이 나는 거죠, 그때는.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완전히 가버렸구나. 그래서 자기도 공포심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일단은 어떻게 눌러보자. 내가 이걸 여기서 힘으로 얘랑 그 권력으로 붙고 막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본능적인 공포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좀 저는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게 다른 사료들을 이렇게 가져와 보면 사도세자가 8일째 죽잖아요. 막 그 죽던 날 비도 내리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흔들어 보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도 안 가고 구멍을 뚫게 해요. 들여다 보라 그래요. 영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82세까지 살잖아요. 그게 자기 관리인데
건강검진을 법도적으로 한 달에 6번 정도 받거든요. 40번씩 받아요. 건강염려증. 네. 그리고 사도세자를 가둔 그날도 정시에 꼬박꼬박 식사를 꼭꼭 씹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왕인데요. 아버지로서 낙제점. 예. 하나의 가족사로 보면 너무나 비정하고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뒤이을 사람이 사도세자밖에 없는데 갑자기 영조가 승하하고 네. 그래서 허겁지겁 사도세자가 왕이 됐으면 만약 이 광증 상태가 그대로였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아찔하네. 이 조선은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거잖아요. 1762년 그 시점에서는 네. 영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건 너무 명확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를 망칠 거고 자기 손자가 되게 똑똑한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를 세자를 책봉을 하고 얘를 그냥 폐세자 정도만 한다. 좀 자기가 죽고 나서 망나니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이 망나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죽이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사도세자를 죽이면 대역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칠 테니까 재판 없이 죽여야겠다. 굶겨 죽이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친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인가 너무 끔찍한데 국가 운영자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일이고 1762년쯤에 그걸 생각하면 권력의 속성이 뭔가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 보면 왕이 하나도 안 부러. 왕가에서 태어난 게 저주야. 맞아. 저주예요 그냥. 조선시대는 특히 그런 거예요. 네. 권력의 속성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왕정이 아니라도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나요? 대기업의 대기업도 그렇고 왕자의 난 뭐, 이런 거. 정당이나 정치를 보더라도 권력을 양분할 수 없다는 것. 어느 집단이건 권력 문제가 들어오면은 항상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